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그냥 썩지 않고 쌓이는 쓰레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용히 내뿜는 화학적 유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흔적을 추적한 아주 놀라운 연구가 있어서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매년 자그마치 7천만 톤. 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숫자죠?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페트 플라스틱의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병, 음료수병, 온갖 포장재들, 이게 다 쌓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산인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제대로 재활용되는 건 고작 10에서 28%. 그러니까 많아봤자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거나 아니면 결국엔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되는 거죠. 맞아요.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봉지. 이건 우리 눈에 잘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이 진짜 궁금했던 건 그 너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햇빛을 받고 물에 닿으면서 서서히 분해될 때 물속으로 스며드는 그 무언가.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의 정체. 과연 그게 뭘까? 바로 이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플라스틱에 보이지 않는 유령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화학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현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광분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엄청 작은 분자 가위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길고 단단한 분자 구조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잘게 잘린 조각들은 원래 단단한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물에 스르르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 자체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이 연구팀은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그 조각들이 녹아내려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화학물질 수프에 주목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연구가 정말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과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방법을 썼더라고요. 바로 실험실 안에다가 작은 바다를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자연에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을 어떻게 실험실에서 단 며칠 만에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주 영리한 실험 설계에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PET 생수병을 작게 잘라요. 두 번째, 이걸 실제 바닷물이랑 비슷하게 만든 인공해수 안에 넣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자외선 램프를 계속 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에 도대체 어떤 화학물질이 녹아나왔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실험실에서 강력한 자외선을 단 13일 동안 쬐었더니 이게 글쎄 자연 상태의 바다에서 꼬박 1년 동안 햇빛을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와, 말 그대로 실험실 안에 시간의 흐름을 압축시키는 타임머신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시간을 빠르게 돌린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과연 뭘 발견했을까요? 드디어 플라스틱 유령이 남긴 화학적 단서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평범한 플라스틱 물병 하나에서 녹아나온 화학물질의 종류가 자그마치 17가지나 됐습니다. 이건 그냥 한두 개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일종의 화학 칵테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죠. 이 17가지 물질들을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 자체가 부서지면서 나온 애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만들려고 넣었던 첨가제들이 빠져나온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햇빛이랑 반응해서 아예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린 것들이었죠. 핵심은 뭐다? 원래 플라스틱 성분에 첨가제까지 뒤섞여서 아주 복잡한 화학 칵테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험실 안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이 똑같은 화학적 증거들이 과연 진짜 우리 바다에서도 발견될까요? 이제 연구는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 바다에서도 일어날까?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이 모든 건 그냥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현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를 찾으려고 연구팀이 어디로 갔냐면 바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강구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항구의 퇴적물, 그러니까 바닥의 흙을 분석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물에 녹아든 화학물질들은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퇴적물은 그 지역의 오염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타임캡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결과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했던 그 핵심 화학물질 5가지가요. 강고항의 서로 다른 10곳에서 채취한 퇴적물에서 전부 다 발견된 거예요. 이 물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발견됐다는 건 이게 다 똑같은 곳, 바로 PET 플라스틱에서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로 실험실의 가설이 진짜 바다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게 딱 증명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이 해로운가? 이 유령이 남기는 유독한 발자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팀이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로 얼마나 많은 양이 흘러 들어갈지 추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이 연구에서 발견한 단 몇 가지 화합물만 따져도 매년 최대 5.5톤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화합물질들을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화학물질들 정말 해로운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실제 생물로 실험하는 대신 아주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건 뭐랄까, 화학 물질의 구조만 딱 입력하면 해양 생물에게 얼마나 해로울지 예측해주는 똑똑한 독성 예측 인공지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예측 결과는 꽤 우려스러웠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로 들어갔던 디부틸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은 만성 2급 독성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당장 생물을 죽이는 그런 맹독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출되면 몸속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서 번식을 방해하거나 생식 기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 만성 2급 독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건 물고기를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런 급성 독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주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갉아먹는 만성 질환 같은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번식이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결과는 잠재적으로 유독한 화합물이 환경에 축적되어 해양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네, 이 화학물질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서 결국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변에 널린 플라스틱을 줍고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쩌면 진짜 심각한 위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넓게 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쓰레기 너머에 숨어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화학적 유형. 우리는 여기에 과연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